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선관위의 서버를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 그리고 이제 파주에,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재검증 해봐야 된다. 이 의혹을 이게 그대로 덮을 수는 없다. 한번 이게 진짜 투표 한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투표 용지까지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그 검증을 직접 해봐야 된다. 이번에 이거 덮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먼저 이제 이거 어제 탄핵 심판이에요. 백종욱 국정원의 전 차장인데 3차장. 백종욱 국정원의 3차장 이분이 이거 상당히 IT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나와서 정언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 김용빈 두 명이 나왔는데 백종욱 3차장의 그 정언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 말입니다. 뭐랬냐면 이게 그 보안 점검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망이 분리가 안 돼 있다. 인터넷망, 그 다음에 이거 업무망, 선거망이 있잖아요. 선거망하고 이제 이거 업무망, 이런 게 이거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망 사이에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망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게 이거 해커가 침투가 안 되는데, 실제 침투 가능했다. 아마 8번 정도 침투한 것 같아요. 그 중에 7번이 북한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죠. 해커 침범이 한 8번 정도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7번이 북한으로 의심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망의 분리가 안 된 게 심각하다. 이런 내용을 이게 그 정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중요한 게요. 이거 특히 외부 해킹을 통해서 해커가 이제 이거 통합선거의 명분 내용을 탈취하거나 변경되기 가능하다. 검증해 보니까 이제 이거 사전투표 기록 조작도 가능했고요. 심지어 이게 그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서 사전투표한 것으로도 만들 수 있다. 가상의 유권자, 이 말은 유령 투표인을 등록해서 이제 이거 사전투표 할 수도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관위 2023년에 보안 점검할 때 1, 2, 3, 4, 5는 이제 이거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건이 1, 2, 3, 4로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1, 2, 3, 4, 5가 이제 수십 건으로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야, 참 이게 그 유령 유권자라는 게 황당하잖아요. 유령 유권자. 뭐냐면 이제 이거 가짜 신분증 가지고요. 신분증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짜 이름하고 주민번호 등록해서 유령 유권자를 만들고 가짜 신분증으로 이게 그 투표한 이런 경우도 이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거 5%밖에 검증 안 했는데도 이 모양이니까 만약에 전체를 검증하면 어떨까요? 5% 검증한 게 이 모양이니까. 하여튼 이거 한마디로 이게 개판이네 이거죠. 이건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이게 한번 검증해보자고 2번이나 신청했는데 기각해버렸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선관위에서도 받겠다 그랬거든요. 어제 김용빈 사무총장도 이제 이거 헌재가 이제 결정하면 우리 서버 검증 받겠다 이랬는데 왜 안 합니까? 그때 5%밖에 못했다 하잖아요. 왜 검증을 안 받습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도 제대로 이거 서버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를 위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이제 2번이나 기각한 게 심각한 문제다. 이게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요. 앞으로 이게 영원히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영원히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검증을 해야 됩니다. 뭐 엄청나게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특히 이거 어제 이거 충격적인 게요. 야, 참 이게 있고 저는 이걸 처음 알았네요. 제가 근데 부정선거
공부를 많이 못한 거는 제가 인정하지만 이거는 이게 어제 질문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뭐냐면 이제 그 인천의 연수구 민경욱 의원 지역구 있잖아. 인천 연수을에 요게 279표가 뒤집어졌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방송을 했거든요. 279표가 뒤집어졌다. 근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관리관의 인형, 투표 관리관이 그 인형 있잖아요. 도장. 이게 완전히 일그러져 가지고 뭉개져 가지고 일장기 투표지라 하죠. 일장기처럼 완전히 일본의 그 인형이 글자가 안 보이고 이게 뭉개진 일장기, 일본의 그 깃발 있잖아. 일장기처럼 이게 인형이 뭉개져 버린 이런 게 투표지가 294개가 있었는데 294개를 유효 처리했다가 재검표하면서 이게 무효로 바뀌었다. 근데 그 지역의 투표 규모가 1974명이다. 한마디로 이제 그 1974명이 투표한 투표구에 무효표가 294표, 관리관의 인형 도장이 뭉개져 가지고 이게 일장기처럼 보이는. 근데요,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요. 그렇다 치더라도요, 일단 이게 그 유효표로 처리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나중에는 무효표로 처리했는데 처음에는 유효표로 이게 처리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15% 비중인데 유효표로. 근데요, 제가 드는 의문은 이게 제가 새롭게 제기하는 의문이에요. 유효표가 무효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294개 일장기 이게 원래는 무효인데 유효를 했다가 무효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279표가 이게 민경 쪽으로 왔거든요. 279표가. 그러면 이게 일장기 투표 294표는 거의 다 이게 그 민주당 후보 쪽으로 원래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일장기 투표지가 왜 전부 이게 민주당 후보 쪽으로 갔을까? 294표가 무효가 되니까 민경호 의원이 279표가 더 얻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아니 무효표가 되면 이게 반반 정도로 끝나야지. 그렇잖아. 표가 아슬아슬하게 성분났으니까 그 무효표든 유효표든 일장기 투표지가 민경호 표 반,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 반 이래 돼야 되잖아. 근데 왜 294표가 무효 처리되니까 민경호 의원이 279표를 더 얻느냐 이 말이죠.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무효표는 전부 민주당 표냐 이 말이야. 이게 의심스럽단 말이야. 왜 무효표는 전부 민주당 의원 표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걸 제가 한번 제기하고 싶어요. 아무도 제기 안 하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제 그 질문.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다 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장기 투표지가 놓은 사람 이름하고요. 실제 그 사람이 투표한지 아닌지 그 사람 다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법원에 투표하면 뭐 재판하면 한 2, 3년 끌다가 말도 안 되게 그냥 개표만 하고 끝내지 일일이 그 투표한 사람한테 확인해서 당신이 투표했냐 안 했냐 일일이 검증 안 하잖아요. 제대로 검증 안 하잖아요. 우리가 대법원에 소송해도 표만 다시 한번 살려보면 이게 끝나면 이게 조작 편지 어떤 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이게 한 100명 표본이라도 뽑아서 당신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다 확인을 해봐야지. 그게 어느 투표구에서 당신이 했는지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제대로 이게 검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 다음에 그 파주도 마찬가지예요. 파주 을에 보니까요. 아니 그냥 20장의 투표용지가 관리관 날인도 없대. 와, 관리관 날인도 없는 게 20장이 넘었다는 거예요. 파주에.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장도 아니고 관리관 날인이 없는 게 20장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의 투표용지는 1년 번호 절취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됐다. 1년 번호를 찍고 절취하고 줘야 되는데 그거 1년 번호 절취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됐다. 근데요, 나중에 재검표를 했더니 해당 용지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재검표하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 관리관이 도장도 안 찍힌 게 20장이고 찢지도 않은 이게 있는데 이게 재검표하니까 안 논다. 이 투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조작 아닙니까? 총체적인 불법 조작 아니냐고. 이걸 왜 검증을 안 하죠? 제대로 이거 한번 이번이 마지막이다. 제대로 이거는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황교안 대표가 마지막에 변호인단 합류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주장한 거 있잖아. 사전 투표할 때 왜 관리관이 사적인 도장 사인을 왜 날인 안 하느냐? 이거는 법에 하게 돼 있잖아. 근데 사무총장 이놈이 규칙으로 안 해야 되는데 규칙. 제가 따로 방송했잖아요. 규칙이 법률보다 위에 있냐? 법에는 사전투표에 관리관이 사인을 날인하게 돼 있는데 도장을. 근데 그 규칙으로 이걸 법률을 짓밟아 되느냐? 규칙으로. 이걸 이게 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CCTV도 그래. 왜 사전투표는 CCTV를 작동 안 하냐? 자기들은 칸막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비밀투표 때문에 안 한대. 그러면 이게 칸막이를 하면 되잖아. 칸막이를 하고 본투표처럼 그럼 CCTV를 찍어야 사람이 몇 명 온지 알 거 아니야. 사람이 몇 명 온지 알아야 검증이 되지. 왜 칸막이 해놓고 CCTV 본투표처럼 하면 되잖아. 왜 못하냐? 왜 못하냐고. 본투표처럼. 말도 안 되는 게 대답을 하고 있어. 본투표처럼 칸막이 해놓고 비밀투표 보장해놓고 CCTV를 작동해야 몇 명이 왔는지 알잖아. 무더기로 조작 못하게 해요.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성해라고 선관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반성부터. 그리고 이게 빳빳하게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 놓은 게 빳빳한 소위 그 형상기억종이라는데 형상기억종이 빳빳한 게 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소포에 넣어가지고 이게 하면 이게 대충 둥그렇스름하게 접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게 특수인주기 때문에 접어도 안 찍히거든요. 접어도 이게 무효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이게 접어서 이게 보내는 것도 있는데 빳빳한 게 그 종이들이 이렇게 무더기 넣어도 되느냐. 이런 데 의혹도 하는데 선관위가 이게 뭐 그냥 판결만 믿어라 대법원 이라는데 아니 대법원에게 검증한 적이 있나요? 있나요? 제가 아는 이게 그 존경하는 그 분은 이게 그 그램을 재보면 된다고 아주 이게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요걸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이는 한솔 제지하고 무림 제지만 쓰거든요. 투표 용지는 이제 이거 한솔 제지와 무림 제지만 씁니다. 그런 게 그 확실해요. 왜? 제가 옛날에 한솔 제지 주식 살 때 투표 선거가 있는 날은 이게 주가가 좀 테마주가 되거든요. 한솔 제지, 무림 제지 두 개 거 쓰거든요. 근데 가짜 투표지를 이게 무더기에 열려면 중국에서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한계나 여러모로 그 종이가요. 상당히 무게가 더 나간다고 합니다. 무게가. 예를 들면 이게 우리나라 투표지 한 장이 1.5g이다. 예를 들면 1.5g이다. 그러면 이게 중국은 2g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합시다. 그냥 100장 단위로 모으잖아. 100장 단위로 이게 무게가 달아봐가 전부 이게 우리나라 투표지면 다 이게 그 1.5면 다 이게 그 105g 똑같잖아 무게가. 근데 중국 투표지가 섞여 있으면 200g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분이 저울까지 다 사가 일일이 달아봤더라고요. 중국 투표지하고 우리나라 투표지. 제 말은 이게 간단하게 한번 검증해보자 이거지. 왜 이거 뭐 100장 단위로 이게 무게만 달아보자 이거지. 똑같은지. 국산 투표용지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만나봤더니 제 말은 그걸 떠나서 이게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표본을 이렇게 뽑아가 한 100명씩 진짜 이게 그 뭐 설문조사 하듯이 당신이 투표했냐. 왜 항상 투표 안 하는 사람 이걸 이게 선관위는 아니까 그걸 이용해 투표했다고 이게 집어여도 되잖아. 뭐 유령 투표지도 되는데 뭐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지금 부정선거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이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거야. 김대중이가 이제 그때 우리 부정투표 개표하고 부재자 투표에서 조작했다. 그래서 난 노태우한테 졌다. 이렇게 김대중이가 제일 먼저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해창 총재도 주장해서 노무현이하고 개표 다시 했죠. 이해창. 그 다음에 많이 주장한 게 이재명이. 이재명이는 게 3.15 부정선을 능가한다고 박근혜 선거. 그 다음에 김어준이가 영화를 만들었잖아. 더 플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김동완에도 주장 재판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김대중부터 이재명까지 김어준이 전백의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 국민 중에 가장 최근에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는 43%가 검증이 필요하다. 43%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검증 안 하고 그냥 묻어 넘어가면요. 헌법재판 판결에 아무도 승복하지 않는다. 조금 우리 선거 부정선거 논란은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선관위도 헌재가 결정을 받겠다고 하니 이번에 확실하게 믿을 만한 내 맡겨서 모든 사람 참관하에 확실하게 한번 검증해서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국론 분열을 막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시 한번 연수나 파준에게 다시 한번 일일이 재검표를 제대로 검증해서 재검표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 서버도 옛날에 국정원이 온갖 유령 투표 다 되니까 5%밖에 못했으니까 선관위가 받겠다잖아요. 한번 받아서 제대로 검증한 게 시간도 있고 아직 급한 것도 없잖아요. 이게 계엄의 제일 중요한 쟁점이니까 한번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선관위는 즉각 검증을 수용하고 헌재가 빨리 검증을 결정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